저는 이제 현재 MZ 분들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저축을 해도 집도 살 수 없고.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비트 세이빙을 활용하면 2배 수익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식 투자를 하고 있고 2배 이상도 저는 뭐 좋습니다. 최근에 그 워렌 버핏 회장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미래에는 우리가 피앗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모아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비트코인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코인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들이 사실 좀 변하고 계신 거는 같아요. 그런 경영이나 이제 투자의 그루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요. 비트코이너들은 워렌 버핏의 시대가 가면서 이제 마이클 셀러의 시대가 다시 오는, 새롭게 오는 걸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저축을 하고 뭘 돈을 모으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미래에 풍족하게 퇴직하고 나서 예,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하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법정화폐가 개인의 미래 계획을 방해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건 어떤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실까요? 요거는 사실 시간 선호라는 개념에 빗대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축의 반대는 소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경제 자체가 소비를 좀 과도하게 조장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구매력 그리고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높은 시간 선호, 그러니까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그런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거죠. 욜로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재를 즐기게 되는데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이 좀 고쳐주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정말 돈을 저축하고 내가 열심히 현생을 살면 미래에 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현재 MZ 분들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저축을 해도 집도 살 수 없고 뭔가 나아지는 삶을 살 수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지금 같은 시대에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화폐는 디플레이션 머니다 보니 계속 그 가치가 하락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에는 별로 보장이 안 되는 돈이라서 좀 약간 미래 계획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렇게 그래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아까도 뭐 오프닝 때도 한 얘기지만 기업과 국가까지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법정화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70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과 기업들이 또 국가까지, 정부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취해야 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약한 자산을 강한 자산으로 옮기는 액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도 계속 미국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녹스의 뭐 모든 것들이 무사하게 반환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양 그대로 이제 금이 있지 않다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약한 자산에서 강한 자산으로 옮기려는 액션들,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긴다거나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식의 액션들이 많이 취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원화 가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찍어낸다고 하면은 뭐 사실 보이는 것들은 결과들은 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공약들이 나오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또 찍어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약한 자산을 강한 자산에서 옮기는 것들이고, 물론 나의 몸값을 높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산들을 비트코인으로 좀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액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돈,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적립식 투자, DCA가 가장 좋은 방법인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이제 비트 세이빙에 뭐 스마트 저금통과 물타기 저금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적립식 투자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 앤 홀드. 그냥 사서 팔지 않는 건데, 그 셀러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4년 또는 10년 동안 내가 보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이 앤 홀드고, 또 하나는 이제 DCA, 적립식 투자하는 건데, 내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그냥 꾸준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이 좋고, 그 저희 비트 세이빙에서는 그 스마트 저금통과 물타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스마트 저금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쌀 때 더 많이 사주고요. 비쌀 때 더 적게 사줘서 구매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물타기라는 거는 너무나 다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물타기. 그래서 평단가라고 얘기를 하죠. 평균 구매 단가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좀 빠졌다 싶을 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그 매일 하는 적립식 투자보다 한 달에 한 7번에서 10번 정도만 저희가 물타기로 설정을 해놓으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빠졌다 싶을 때 사주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 비트세이빙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하시는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만 하는데 네. 저희 서비스에는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더리움에 꽤나 물려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또 이 적립식 투자를 활용해서 2배의 수익이 났다, 뭐 이런 2배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 모델의 근거는 좀 어떤 건가요? 근거는 사실 과거 데이터죠. 그래서 과거에 뭐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연초에 1월 1일에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100% 2배를 달성하는데 보통 24개월 안에는 보통 달성들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고점에 시작했던 연월들이 있어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2배를 달성하기까지. 근데 그거를 제외한 기간에는 연초에 내가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배를 달성하기까지 2년 안에는 반드시 달성했던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립식 투자는 그 업사이드가 되게 크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되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총서에도 적립식 투자에 관한 책이 있어요. 요게 2009년도에 나온 책이고 2004년도 정도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1억 적립식 모으기, 뭐 적립식 펀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때 되게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변동성에 어울리는 그 적립식 투자에 어울리는 자산이 방금 말씀드린 업사이드가 크고 변동성이 큰 자산. 이게 딱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되게 적립식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비트 세이빙을 활용하면 2배 수익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고정으로 수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얘기는 저는 드는데요. 저는 뭐 항상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 2배 이상도 저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실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과 감정적 투자, 뭐 불안해서 팔고 무서워서 사고 막 이러는 것들에 있어서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부 대표님만의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비트코인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저는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없는데, 비트코인만 한다면 저는 사실 감정적인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보는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한 3년 정도 했으니까 대부분들이 분들이 비트코인에 좀 이제 해보겠다라고 들어오셔서 알트코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볼 때 비트코인만 한다면 그런 것들에서 좀 그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변동성에 좀 그 덜 심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방법이다 보니까 내가 좀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바이 앤 홀드 하기에 좀 내 심장이 좀 작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꾸준하게 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비트 세이빙을 활용해서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예. 그분들의 실사례라든지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저는 평안하신가요? 저는 재작년쯤에 50대 분이 저희가 오셨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한 3,4천만 원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 비트코인을 2개를 사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하셨던 말이 본인은 이 자산을 한 20년 동안 들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 20년 뒤에 비트코인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투자라는 것들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되게 장기 투자하기 좋은 자산들을 골라내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비트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회장님도 비트코인을 50개 정도 작년에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려는 흐름들이 되게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좋은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좀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좀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실 너무 좋은 돈으로 여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도구로서 좀 활용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도 결국에 그냥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선하고 강한 돈인 거고 그거 자체로 숭배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숭배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또 생기거든요. 뭔가 그 다른 것들을 좀 무시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생활 패턴 자체도 막 되게 비트코인에만 되게 오리엔티드 돼서 산다던가. 근데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 주위를 좀 더 좀 잘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고 결국에 만약에 뭐 누군가 아프다, 내 가족이 아프다, 그럼 비트코인 팔아야죠. 비트코인을 계속 그때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제 상황에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선하고 강한 돈인데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공동체, 뭐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회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대표님이 보시는 이 비트코인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저는 이번 사이클이랑 다음 사이클로 표현을 할게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좀 대체하는 것들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다음 사이클이 좀 되게 재밌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기대하는 점은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가장 결국에 미는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달러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밀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인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정책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CBDC 얘기도 나오고 요 얘기도 나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강한 자산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장 우선순위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좀 의문이 든 게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 강한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불안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발언에 이렇게까지 가격이 흔들리는 돈인데 비트코인이 정말 안정적인 안전 자산일까? 강한 돈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부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확신이 있으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4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되게 오랫동안 2140년까지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길게 봐야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량도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비트코이너들이 얘기하는 홀코이너 비트코인 하나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희귀한 자산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지나가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립토라는 그 비트코인도 당연히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크립토 전체 산업을 서포트하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제 상식과 이견 좀 다른 부분들도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채택을 한 거는 비트코인을 채택해야지만 미국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비트코인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택한 거고, 그 미국에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책 자체가 나온 게 사실 좀 됐거든요. 제가 이제 번역해서 출간한 것들이 25년이지만 이 책이 21년도에 나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의원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표현을 직접 그 자리에서 썼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잘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메시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Thanks God for Bitcoin 되게 그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번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보면서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비트코인이 왜 정말 선하고 강한 돈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좀 저축, 모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으기 위한 그 저희 서비스 비트세이빙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인데 1개월 무료 이용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 보시고 저희 서비스도 잘 이용해 보시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잘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업루트 컴퍼니의 강승구 부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